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저희가 주식을 배우는 분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거든요. 가격 관점에서 벗어나라. 무슨 말이냐면 주식 초보자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거야.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거를 가격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죠. 당연히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야 돈을 버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싸다고 생각해서 싼 거라고 평가해서 샀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이때부터는 팔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더 싸지니까 막 계속 사기만 하는데 계속 떨어지면 그러면 물타기만 계속 하다가 나중에 어찌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손해가 극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매수 매도 의사결정을 할 때 가격 관점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쌀 때도 사라고 그러면서 이런 의사결정을 하죠. 여기가 뭐 상대적으로 비싼 지점이잖아요. 지금 같은 때도 사서 더 비싸게 팔면 된다는 얘기인가? 아니면은 난 예전에는 요 정도에서 살라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한 요 정도에서도 사도 된다는 얘기인가? 근데 뭐 그래 봤자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봤자 또 떨어지면 물리는 거기 때문에 뭘 어쩌라는 얘기지? 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실제로 가격 관점에서 벗어나서 매수 매도를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늘 이런 분들께 팁을 드리는 영상을 좀 제공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네모 박스 같은 상황을 볼게요. 박스로 진입했고 박스를 돌파했습니다. 근데 진입하고 돌파한 이게 아니라 이 상황, 이 박스 안에서 매매가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어떤 식으로 컨트롤하면서 만들지. 이때 이제 가격 관점에서 벗어난 무언가가 많이 필요한 실질적인 시점인데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 가격 관점에서 벗어나라. 아까 버디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아무 데서나 사라는 얘기인가? 아니면은 진짜 내가 그냥 원하는 데서 뭐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가격 관점에서 벗어나라고 했으니까 위에서도 사고 아니면 밑에서만 살려고 했던 거 내가 원래 살려던 가격보다 조금 더 높게 사면 되는 건가 등등 이런 선택과 판단이 모호해지죠. 너무 모호해지다 보니까 이게 좀 극으로 가게 되면은 단순하게 뭐야 이거 그냥 아무 데서나 사란 말이잖아 로 잘못 해석될 수 있고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으로 가면은 자기가 어디서 사든 간에 합리화시키기 좋은 그런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좀 명확하게 잡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의사결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비중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격 관점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그냥 가격 관점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게 아니라 가격 관점이 아닌 비중 관점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주식을 배우는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건데 저희가 이제 가격 관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그래 가격 관점에서 벗어나? 그러면은 높은 가격에서도 사고 낮은 가격에서도 사고 아무 가격에서나 사라는 얘기구나. 그동안에는 싸게 사고 비싸게 팔려고만 했으니까 그거를 좀 뒤틀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가격 관점을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만 들어봐도 이게 다 가격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격 관점에서 벗어나라는 얘기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던 거에서 벗어나서 다른 기준점을 삼아라 이런 식으로 조금 우회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알려드린 거죠. 네, 그러면은 비중 중심으로 생각하더라도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이 매수를 할 때 이때는 다시 가격을 고려해야 돼요. 이 부분이 어려운 거죠. 싸게 사서 비싸게 산다. 이거를 일단은 먼저 적용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실전에선 그래요. 왜냐? 싸게 사고 싶은데 그 가격에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비중은 떨어져 있어. 그러면 비싸게라도 필요하다면 사야 된다.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를 먼저 우선 시도를 하고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산다. 요렇게 순서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기준이 훨씬 더 명확하게 잡힐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하고 비중하고 뭐가 더 우선이야? 라고 하면 비중이죠. 그 비중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 안에서 싼 가격에 사고 비싼 가격에 파는 게 당연히 유리하니까 그렇게 하되 근데 이 비중과 가격을 동일하게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비중도 중요해 가격도 중요해 이러면은 그 뒤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을 먼저 고려하고 가격을 좀 틀어지게 하더라도 해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순서라는 거죠. 1, 2, 3번의 순서가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실질적으로 실전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여기까지 이해하는 데는 별로 어렵진 않을 거예요. 딱 들으면은 그렇지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지 뻔한 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 뻔하지 않아요.
왜냐, 결국에는 이 비중 관점으로 어느 정도의 비중이 적정 비중인데 이거를 판단하는 게 실전에서는 실시간적으로 매 순간순간 자연스럽게 연산이 돼야 되거든요. 흔히 말하면은 고수들의 매매를 딱 봤을 때, 아니면 저희 유튜브에서 저의 실전 매매를 봤었을 때 되게 자유롭게 자율성 있게 하고 싶은 대로 매매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보여지는 건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매매 안에서는 비중적인 관점에서의 계산이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 수준에까지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거는 전업 투자자니까, 그거는 경험이 많으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못해. 그거 정말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구체적으로 좀 얘기도 필요할 것 같아요. 비중 중심으로 매매를 한다는 게 어떻게 이제 구현이 된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도 해야지 이해가 되시겠죠? 네, 비중 중심으로 매매를 하려면은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기본 준비물 같은 게 결국에는 기준 비중이 준비물처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비중을 중심으로 매매하는데 자신의 기준 비중을 모른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축구 선수가 축구화 없이 축구하러 간다, 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기준 비중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게 되면은 자신이 매매를 컨트롤함에 있어서 주가가 오르던 떨어지던 가격적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하든 간에 이미 여기서 가격 관점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내가 매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시킬 수 있는 그런 중심 비중, 중심값,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참고로 저희 기준 비중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다른 영상이 있거든요. 저거에 뭔지 정확하게 설명한 거, 그 영상 여기 상단부에 오른쪽 위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렇게 타고 들어가셔서 같이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이거는 진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준비물 같은 거라서 이게 없으면은 매매를 발전시킬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아무리 연습을 해도 매매가 발전되지 않는 이유, 이 준비물이 없어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먼저 좀 개념을 파악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기준 비중이라는 걸 이해했어. 근데 개념을 이해해도 여전히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기준 비중을 중심으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부분에서 많이 착각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올바로 이해하고 매매에 적용시키고 실력을 쌓아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알려드리는 설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설명은. 네. 이제 본격적으로 기준 비중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기준 비중이 준비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실전에서 기준 비중을 준비한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의외로 착각을 많이 하고 안 됐는데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한다는 거는 본인만의 정확한 기준 비중, 통계치를 제대로 확보한다, 이 말에 가깝거든요. 이거를 하나하나 있는 그대로 생각해 보시면은, 자신의 기준 비중이라는 숫자를 정확하게 확보하려면은 자신의 매매에서 통계를 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자신의 매매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매매가 계속 들쭉날쭉 서로 다른 결의 매매가 여러 개 이뤄졌다고 해서 통계가 제대로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어느 정도 자신이 설정하는 기본적인 기준치가 일치하는 제한된, 컨트롤된 상황의 통계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통계치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훈련의 시작이 될 거예요. 개인 스스로 이 통계치를 확보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그 수치가 신빙성이 있고 신뢰도가 있는 숫자냐라고 하게 되면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기준 비중에 대한 설명을 하면, 이 개념을 알게 되면은 착각하는 게 1차적으로 나는 기준 비중 50으로 할까? 60으로 할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냥 임의대로 정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미 기준 비중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제대로 이해를 한다는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 매매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통계적으로 이게 내 기준 비중이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건데, 그 말인즉 이미 초보가 아닌 상태거든요. 그걸 알게 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초보인 저희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그 초보 단계에서 초보를 벗어나기 위해서 본인의 기준 비중을 알아가는 훈련 같은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매를 할 때 훈련 차원에서도 매매를 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내지? 수익 내는 훈련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제 그 단계에서는 수익 내는 훈련보다는 기준 비중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훈련하는 게 맞고,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은 수익이 그냥 결과적으로 딸려오게끔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가 클럽에서 많은 회원분들을 데리고서 해드리고 있는 그 과정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경험을 쌓아가고 통계를 쌓아가면은 내 기준 비중이 이 정도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비중을 올려가고 더 나은 수익과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흐름이 가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냥 임의대로 기준 비중을 설정하고 임의대로 그거에 맞춰서 주식을 하려 그러니까는 실패를 한다,
그리고 사실은 더 애초에 이 개념 자체가 없이 그냥 막매매를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지만, 한다고 해도 여기까지 안다고 해도 실패를 하는 이유는 그런 착각 때문이다. 뭐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런 흐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매매를 하고 나면은 비중 관점으로 매매한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 씨앗, 뿌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완성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뿌리 내렸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 뿌리가 내렸으면은 진짜로 이거를 극대화시켜서 키워나가야 되죠. 비중 관점 매매의 결국에 끝은 뭔데? 라고 하게 되면은 고비중을 자유롭게 어떤 파동, 어떤 가격의 등락에서도 좀 수월하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능동적으로 꾸준하게 많은 수익을 내는 거. 결국엔 그게 모두가 목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기준 비중을 선택할 때도 이미 설정을 하지만 사실상 거기에 원트도 많이 반영되잖아요. 높은 비중으로. 자신의 컨트롤 실력이 없는데 일단 나 높은 비중으로 해보고 싶어, 이렇게 설정하기도 하니까. 근데 그거를 진짜로 해내기 위해서는 기준 비중을 키워서 고비중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된다, 이 얘기고, 저는 여기서 이 뿌리 내리고 나서 그 다음 이쪽으로 넘어가는, 뭐 예를 들면 기준 비중 한 50 정도인데 기준 비중 한 70, 80 이 정도 아니면 그 이상을 다룰 수 있는 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훈련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 영역은 훈련 없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훈련 없이 가능한 영역이 있긴 있어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는 기준 비중을 뭐 10%, 20% 되게 낮게 해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뭐 사실 현금 여유 되게 많이 두고서 그냥 소액으로 뽀짝뽀짝 하고 안 되면 조금 물 타가지고 해결하고 그런 정도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정도는 한단 말이에요. 욕심을 다 비우고 하면은. 그렇게 하려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는. 그쵸. 그리고 실제로 저희 클럽에 오시는 분들도 뭐 10%, 20%까지는 아니지만 낮은 비중으로 기준 비중을 이제 상정하고 그렇게 매매를 해 나가면서 그거를 올려가시는 과정을 거쳐 가거든요.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은 조언이 필요하고 코칭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럽에 계신 분들이 발전이 빠른 거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내 실력이 여기 있다. 그리고 내 욕심이 여기 있다. 근데 여기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가는 건데 반대도 있어요. 내가 욕심을 완전히 줄여서 내 실력에 준하는 정도로 욕심을 그냥 다 내려놓는다, 이러면은 내 자신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욕심을 확실하게 줄이면 되니까 훈련 안 해도 됩니다. 어찌 보면 쉽겠죠. 근데 반대로 내 욕심에 준하는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싶다, 나아가는 방향으로 간다, 여기서는 훈련이 빠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당연한 진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저 훈련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고수익 내려고 그렇게 막 가로질러 가는 거거든요. 그냥 과정 다 필요 없고 나는 수익이라는 결과물을 보고서 훈련할 거야, 그러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이제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거를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비중을 중심으로 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왜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얘기는 이 정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가격 관점에서 벗어나라라는 말을 하고요. 근데 이 말을 모르겠어요. 다른 주식 가르치는 분들도 하긴 하겠죠. 너무 그 가격에 목매면 안 된다, 뭐 비쌀 때도 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 비중이라는 거를 빼고 얘기하면은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중 그냥 막 채우고 아무렇게나 할 거면 차라리 싼 가격에 사는 게 낫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식해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보다 더 정답에 가까운 방향성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 비중이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 비중 얘기하면 그렇지, 당연하지, 비중 컨트롤 하면서 해야 되지 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연한 거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진짜 거의 없어요. 본인이 그냥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착각을 좀 깨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해부해서 설명하는 차원에서 기준 비중이라는 거를 제안을 한 거고, 이걸 토대로 훈련을 하고 이걸 토대로 연습을 해서 능력치를 키워 나가면,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비중에 대한 이해가 올바로 되는 거라고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했는데 충분히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여전히 잘 모르시겠으면 솔직히 이제 경험이 많이 부족한 건데, 그 부족한 경험을 저희 다른 영상을 통해서 쌓으시면, 간접 경험 쌓으시면 조금 더 아마 좀 빠르게 경험치를 획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확실한 거는 본인이 매매하면서, 그리고 그 매매를 교정 받아가면서 코칭 받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실전 매매를 같이 하는 투자 클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오시면은 매매 같이 보고 따라하고 하면서 실력 키우는 거는 물론이고요, 어니스테님한테 그때그때 부족한 면들 코칭 받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받고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으니까, 저희 영상 하단부에 있는 댓글란에 클럽 링크 공지 타고 들어가셔서 공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신 분은 저희랑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